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더베르톡톡 정말 삼, 이런 걸 뭐라고 이제 3연속 강의는 아니고 뭐라고요? 총 3회로 구성된 네, 더베르톡톡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안채인 교수님 시리즈라고 모시고 말해주셨어요. 그 네, 시리즈 패키지. 더베르톡톡 시리즈 네, AI 음악을 만들고 네, 워크플로우 짜고 사실 오늘 주제는 제가 사실 뭐라고 그럴까 상상이 안 됐어요. 스토리를 설계한다. 이게 저희가 받은 그 정보는 스토리 설계법 이렇게 받아서 스토리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AI를 활용한 정말 그 크리에이티브 아키텍처링이 오늘 마지막 대서사를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청현 교수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도 다 일단 박수는 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여기 저희 반응 누르는 거 아시죠? 네, 완전. 네. 와. 아, 네. 큰 박수로 저희 안창희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정도 되면은 좀 많이 나가 떨어지실만 한데 더군다나 연휴 마지막이고 해서 근데 생각보다 거의 한 절반 가량 아시셨네요. 3부작인데 영어로는 트리올로지라고 하죠. 그래서 음, 트리올로지의 마지막 시리즈를 어, 뭔가 고급지네요. 예, 뭐 원래 있는 용어긴 합니다. 지금 화면을 이번에는 2번으로 할까? 2번으로 잠깐 1번, 2번. 2번으로 해야겠네요. 이건 안티그래비티고 지금 이런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 보입니다. 일단은 압축 파일을 오늘도 드리고 시작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에휴, 역시. 네. 압축, 네. 압축, 대안은 10월에 먹어야 맛있죠. 압축 파일이 오늘은 좀 큽니다. 이제 여기 별건 아닌데 여기에 보여드릴 참고 자료 중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들어 본 게 예시에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 처음에 이 시리즈를 했을 때 크리에이티브 아키텍처링이라고 지금 시리즈가 돼 있는데 처음에 이 크리에이티브 아키텍처링이 뭘까? 그리고 하필이면 스토리와 관련된 크리에이티브 아키텍처링, 뭐 스토리 엔지니어링 이런 게 도대체 뭔 내용이 나오고 그런 걸까 하는 시리즈인데 저의 첫 번째는 일단 노래를 한 곡만 잘 뽑자. 그다음에 두 번째 2부에서는 노래만 한 곡만 잘 뽑으면 그게 앨범 단위로 뻥튀기가 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오늘 세 번째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지는 거. 거기다가 이제 스토리라인이라는 하나의 레이어가 더 얹어지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라는 거 정도를 이제 가볍게 소개해 드리면서 시리즈를 스토리 크리에이티브 아키텍처링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노트 지금 보시면은 얘는 노트 또 제가 여기 압축 파일에 드렸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제 링크드인에도 올린 내용인데요. 요 지금 보시는 뭐 아크메이지 프로페서 오리지널 스타일 이런 거는 뭐냐면은 제가 노트북 LM에 예전에 다른 단톡방에서 보다 보니까 노트북 LM을 웹툰 스타일로 만드는 그런 프롬프트 같은 걸 맨 처음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12월 달인가 봤었는데 처음에 계기는 뭐였냐면은 스레즈에서 여기 고양이 닉을 쓰시는 공냥이님이라고
이렇게 그 이분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잘 깎았더니 노트북의 램에 슬라이드가 웹툰을 만들 수가 있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나는 고양이 캐릭터인데 내 고양이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그냥 그 복잡한 공학 논문도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소개해주는 공학 고양이 공학 내용을 소개해주는 고양이라 그래서 공냥이라고는 닉네임 쓰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자기 캐릭터를 나름 일관성 있게 넣으려고 해서 프롬프트를 잘 깎아가지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노트북 LM으로 슬라이드를 스토리텔링 하듯이 소개해주는 그런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좀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이런 걸 해보는데 그냥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고양이가 캐릭터니까 나는 어떻게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만들어 본 거는 이런 거였어요. AI 영상에 관한 거였는데 그거를 제 프롬프트 깎은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니까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들이 나왔는데 이건 노트북 LM으로 만든 거를 지금 다시 PDF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올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요. 지금 요거 대화 내역도 지금 챗GPT 링크 드린 거가 있었는데 처음에 어, 시작은 이제 요런 노트북 LM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런 거를 개량해서 내 입맛에 맞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내 캐릭터와 내 캐릭터에 맞는 만화 스타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네가 나에 대해서 아는 모든 내용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만화 스타일 및 화풍 캐릭터를 만들어야 될지 5가지 정도 제안하고 이유를 알려달라. 그리고 이제 만화 스타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란 사람을 잘 나타내는 스타일이 돼 보는 독자 입장에서 무조건 몰입이고 재밌는 만화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쭉 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읽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압축되는 캐릭터가 이제 느와르풍의 탐정 같은 캐릭터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이제 캐릭터 후보가 몇 가지 나왔었는데 이제 마법사 교수 하이브리드. 근데 이제 그 마법사 교수 캐릭터는 이제 동서울대의 김준호 교수님이라고 미리네맨이라고 이제 파란색 마법사 꽃갈콘 마법사 모자 캐릭터를 DC 코믹스 스타일로 이미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컨셉이 겹치는 것 같고 그래서 워크플로우 엔지니어링 인간형 아바타에서 플로우 프로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바뀌어가지고 프로페서 플로우라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5가지 중에서 처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 자체가 뭔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것 같은 정적인 추리 이런 거이면서도 이제 현장 액션 제가 평소에 헬스장에 꾸준히 가서 달리기도 하고 러닝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탐정하면은 뭔가 액션물도 소화할 것 같고 해서 이러면은 나름 나랑 캐릭터에 맞는 캐릭터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이거랑 이런 캐릭터가 빨리 나오려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PT의 나에 관한 히스토리 대화 내역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거 제 옵시디언 매뉴얼을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은 저는 사실 GPT랑 대화 내역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작년 6월 달인가? 지금 보시는 제 캐릭터 만든 대화는 작년 12월이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옵시디언을 세팅하고 쓰기 시작했을 때, 구요한님은 CMDS라는 분류 체계를 제시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영감 봐서, 또 되든 안 되든 나만의 철학 지학 체계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패스 캠퍼스에서 강의 내용을 수강하면서 나만의 철학 체계는 뭘까 하면서 DIKM이라는 지식관리 매뉴얼 철학을 만든
제 나름대로 정립했었습니다. 이거를 정립한 거의 배경도 제가 GPT 3.5가 나왔던 시절부터 채팅창 히스토리를 쌓아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비롯돼가지고 이 제 저만의 고민들 평소에 뭐 미주알 고주알 적으면서 뭐 상담도 하고 그런 것들 제가 평소에 책 읽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매뉴얼화가 됐는데 이 제 그 철학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융합적 사고, 두 번째는 실천적 지식, 세 번째는 점진적 성장. 뭐 그렇게 세 가지를 키워드로 하는 지식 철학 책인데, 그래서 그 말로만 제 저 매뉴얼 내용은 이제 제가 공유드린 이, 이 마크다운 파일에 있는데 거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고, 예, DIKW의 변형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W만 M으로 뒤집은 건데요. 그래서 그 반복과 실천이라는 것이 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뭔가 이론적으로 그 사람들과 그 토론을 위한 토론을 하는 거는 가급적 지양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남한테 뭔가 하나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팁이라든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액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그 지식을 쌓아나가는 거 체계를 만들어 보자 해서 남들한테 그 공유할 수 있는 팁이라든가 초보자 꿀팁이라든가 당장 나한테 유용한 혹은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언젠가 유용할 수 있는 그 액션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는 책인데 그런 매뉴얼에 근거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지식과 액션, 추론과 액션, 현장 액션이란 두 개가 결합된 이런 그 느와르 캐릭터가 탄생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냥 라섹을 하기 전에는 안경을 쓰기도 했고 해서 이 정도로 샤프하지는 않지만 뭐 나름 캐릭터가 좀 잘 맞는 것 같다 해서 밀고 나가보자. 그래서 뭐 느와르 랩실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이 차림으로 고대로 나가서 달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나름 날렵한 디자인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뭔가 그 좀 정적인 액션과 동적인 액션을 다 커버가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캐릭터를 밀고 나가보자 해서 이게 디자인된 게 이제 그 프로페서 플로우라는 페르소나 캐릭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페르소나 캐릭터를 만들면은 어떤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가? 그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음 내용인데, 자, 일단 이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노트북 LM에서 그 별도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공장처럼 찍어내는 이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MD 파일도 여러 개가 있고 유튜브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벤토 1920 스킬스 플레 프로페서 플로 PPT 자동화 기계라고 돼 있는데 여기 굉장히 슬라이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거나 이게 딱 틀어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PDF 파일로도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 캐릭터를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공장처럼 찍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내 캐릭터가 생기는 순간 이제 그 밋밋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그 덧붙여지게 돼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빡센 예시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뉴클리어 인디비주얼 요런 거 표지부터가 굉장히 멋있죠.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일관되게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엊그제도 돌려봤는데 이거는 아까 방금 전에 돌린 거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런 거, 서울대 그 종교학자 교수님이 한 시간짜리 강의를 한 거를 돌려봤는데, 이 슬라이드도 굉장히 멋있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는데, 이제 발표 스타일도 제 나름대로 그 프롬프트를 깎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표 스타일도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아니고, 예, 요런 식으로 노트북 LM에다가
넣어서 돌릴 이 커스텀 프롬프트를 이렇게 단순히 캐릭터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자, 이 중에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멘트를 하는 식으로 그 발표가 일관되게 구성되게 그런 식으로 그 프롬프트를 깎아놓은 것도 있고 여기다가 그냥 캐릭터만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이제 그 원리가 뭐냐면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커스텀 프롬프트 세트 중에 요 정도의 프롬프트의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그 스킬스 프롬프트 세트를 깎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건 10개짜리로 돌아가서 제미나이 잼에다가 등록을 해놨는데 그 제미나이 잼 링크는 아마 그 지금 폴더에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하나는 이 벤토 리포트 슬라이드 플래너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벤토 PPT 메이커라는데 두 개를 결합을 하면은 한 장당 이 정도의 밀도를 글자를 때려박은 슬라이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템포도 조절을 해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든 그 슬라이드도 가끔 한 방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런 것들을 적용을 어,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가 그 파이 10개로 딱 돌아가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깡대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거를 노트북 LLM에다가 지금 이렇게 MD 파일이나 HTML 파일을 그냥 그 텍스트 붙여넣기로 복사된 텍스트로 해서 넣어놓은 다음에 이 제 캐릭터 이 페르소나 캐릭터 이거를 넣어놓고 여기다가 그 선택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MD 파일이랑 PNG 파일이랑 이런 것들만 선택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명문대 요거 싹 다 무너진다 이런 것만 유튜브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첨부된 소스 중에 유튜브 소스 내용만 슬라이드로 발표할 건데 나머지 이 스킬스를 발동해서 스킬 파일들 몽땅 다 돌려버려 가지고 이 프로페서 플로우 캐릭터를 일관되게 유지에 들어가게 유지한 채로 슬라이드를 구성해줘 라는 식으로 돌려버리면은 한 5분도 안 돼서 요런 퀄리티의 파워포인트를 찍어내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예지만 다른 예시가 그 노트북 LM에서 노트북 LM에서 스킬스를 돌려버리면은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이거는 조금 다른 스타일인데 브루탈리스트 그 스타일의 미니멀 PPT인데 그 그런 식으로 이런 브루스타일리스트 미니멀 스타일의 파워포인트는 텍스트가 짧은 거는 두 줄, 세 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발표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파워포인트가 몇 개의 슬라이드에 한 두세 줄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이제 사실 밀도가 아까 그 보여드린 파워포인트 밀도가 더 높은 그 슬라이드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줄밖에 한 장에 두세 줄짜리 이 텍스트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두 줄짜리가 굉장히 센 펀치라인이 센 킬러 메시지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뭐를 하게 되냐면은 이제 두 줄짜리 파워포인트 메시지를 뽑는데 그걸 그냥 뽑으면 안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고대 철인들이 쓰던 그 수사학의 그 설득 체계가 뭘까? 그거를 8가지 정도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에토스, 파토스, 카이로스, 로고스, 독사, 그다음에 메저먼트 아틀라스, 프로소디, 시퀀스 아틀라스 이렇게 그런 그 수사학의 8가지 축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그따위로 발표하는 쓰레기다라고 이제 감정적으로 좀 호소하는 파토스라든가 혹은 그 파토스랑 결합하기 위해서 왜 쓰레기인가를 내가 숫자로 증명해 주마라고 이제 조금 더 팩트를 덧붙인 로고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설득의 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메시지를 그 고대 철인들의 8가지 그 설득 수사학 축에 근거해서 메시지 슬라이드를 구성을 한 다음에 이 브루스탈리스트 HTML에 맞춰서 그 뽑아줘 하는 거를 제가 그것도 제미나이 잼에다가 등록한 게 있는데 그거 프롬프트를 다 넣고 이거는 그냥 다른 거고 그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 머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 노트북 LM의 그 스킬스나 에이전트도 돌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나름 한 가지 이좀 팁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미나이 그에서 한 땀 한 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는 당연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 잼에 등록해서 한 장 한 장 다 뽑은, 이거는 참고로 제가 HTML을 한 장 한 장 다 뽑은 다음에 내용까지 다 직접 한 땀 한 땀 검수하고 그렇게 해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발표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뽑아야겠지만 일단 가볍게 그냥 링크드인 같은 데에서 올리거나 그냥 가볍게 내가 만들어서 보거나 할 때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하나 정도 더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겠죠. 일단 파워포인트 머신이 되고 일단 디자인 레퍼런스로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파이프라인이 한두 개 정도 더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런 디자인을 제가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거든요. 딱 봐도 굉장히 멋있는데 5분 안에 이 정도 뽑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내 페르소나 캐릭터가 있게 되면은 생각보다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캐릭터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 스토리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토리 엔지니어링에 제가 그 관심이 많아서 좀 책을 읽다 그 책이랑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그 제가 그 작년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는 듀얼 브레인보다도 이 네 줄이면 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쓰신 분이 그 한예종에서 그 시나리오 작법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이 내용 책이 지금 집에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런 책인데 내용이 굉장히 이게 유용한 책이 많습니다. 네, 유용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나름대로 읽으면서 정리해 놓은 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그 가장 첫 번째는 그 시나리오를 만들 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질문은 이딴 식으로 수준 떨어지는 저질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될까? 라는 수준의 그 저급한 욕망을 꺼낼수록 되려 스토리 적으로는 더 좋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되게 그 착실하게 사는 그 어떤 청년이 취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좌절해서 그 한강에 가려다가 그래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 이렇게 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일단 알바부터 시작해보자라고 착실히 다시 시작해서 도전하는 이야기가 재밌을까요? 아니면은 허구한 날 골방에서 쇼츠만 보면서 알바를 한 달 이상 하는 게 없고 인생 로또 한 방 비트코인 대박 가자 이런 개노다 백수 인생 청년이 매일 달리기 10km 하는 수준의 건실한 청년 환골탈태해서 사회 취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스토리가 더 재밌을까요? 당연히 이런 인생 로또 한방 비트코인 가자. 안 되겠어. 사채까지 끌었어가지고 그냥 뭐 아저씨 한 방에 갚을게요 하다가 야, 어이 청년 누가 그렇게 돈 빌리래? 오늘 내일은 이자 200만 원이야. 그 다음날은 이자 300만 원 알지? 이런 식으로 가는 스토리가 재밌어요. 당연히 그런 그 노답 캐릭터인 인생일수록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욕망이 저질스러울수록 좋다라는 게 저질스러울수록 좋다. 그 이런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욕망은 이왕이면 작가 본인의 가장 딥한 욕망을 꺼내서 투영한 것이어야 한다. 판타지 소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소설이 다 그렇다고 어,
합니다. 뭐 그 더글로리 같은 복수극도 그뭐 작가가의 어느 정도에는 학창 시절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여기에서 시작을 되는 부분 중에 하나에서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그런 이 욕망에 맞는 퀘스천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거기에 맞게 그 욕망을 그 구현시키기 위해서 이 욕망에 맞는 그 질문에 부합하는 이 사람을 아는 인물도 설정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멋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이야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야 이런 식으로 허구한 날 골방에서 쇼츠만 보면서 알바를 한 달 이상 하는 개노다 백수 인생 청년이 인생 역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 욕망에 관한 퀘스천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설정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주인공은 나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지. 주인공은 1대학 2학이면은 좀 누구 BTS 누구 닮은 캐릭터인데 그 먼치킨 액션도 했으면 좋겠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뭐 이런 캐릭터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만들고 스토리를 이 친구가 어떻게 먼치킨물로 이렇게 다 때려보시고 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거꾸로 퀘스천을 설정하고 나면은 주인공이 나한테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반강제적으로 설정되는 거를 얘를 그 깊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굴려 먹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의 중요한 요소가 주인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내, 예, 나 혹은 작가가 설정한 욕망에 관한 퀘스천에 부합하는 주인공이 반강제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주인공은 철저히 그 욕망을 대리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굴려 먹어줘야 한다. 빡세게 굴려버려라. 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그 다음은 뭐냐? 그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그 시나리오상 그 모든 시나리오의 기본은 이 욕망에 관한 이야기여야 하고 그 주인공은 욕망을 대리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주인공은 그러므로 단 한 명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뭐 매력적인 빌런 있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빌런이라는 건 철, 철저히 주인공을 이 때려쳐 하지는 않을 정도로만 정말 괴롭히는 그 정도 역할만 해야 된다. 해야지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예시랑 잘 나와 있어요. 뭐 더글로리 예시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가지되 최대한 자력으로 욕망을 해결하도록 이야기를 전개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읽다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운으로 회피 불가능한 데스트랩을 이겨냈다. 이런 식의 전개는 안 좋다. 혹은 이제 최종 보스가 나왔는데, 나는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99의 만렙 보스가 나오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 이기겠어 했는데, 하늘에서 신이 뚝 떨어지더니, 어디서 감히 세상을 만취를 하냐 이 나쁜 악마 녀석아 내가 물리쳐 주마 짠 자 너는 이제 제 집이 가라 야, 신인 내가 정리해 주마 이런 식의 먼치킨 신적인 존재가 개입하는 그런 전개는 굉장히 안 좋은 전개다. 어떻게든 주인공이 온몸을 비틀어서 쥐어 짜내서 겨우 탈진해서 이길 정도의 시련을 단계적으로 줘야 된다.
라는 거. 이거를 이게 이 얘기를 드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노벨피아 소설을 한참 재밌게 읽었었는데 거기서 1,500화짜리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시작이 기억나는 것 중에 무슨 어떤 그 주인공이 그냥 고등학생 청년이 그 판타지 세계로 회귀를 했는데 당연히 이 골방에서 수능 공부만 하던 고등학생이 이 뭘 쌈지를 해봤겠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그냥 그 판타지 세계에서 그 대신 그 짐이나 나르는 짐꾼 그 쿠팡맨 같은 걸로 시작을 했다가 그 같이 이 던전에 갔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간신히 고블린인 그 동네 그냥 허접한 고블린과 목숨을 걸고 진짜 죽기 직전까지 이 싸웠다가 겨우 이겼다. 뭐 이런 장면을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왜 그냥 흔한 고블린인 따위랑 제가 재밌게 이렇게 싸우는데 굉장히 스릴 넘치게 읽히느냐. 주인공이 온몸을 비틀어서 쥐어짜내서 겨우 탈진해서 이길 정도의 시련을 딱 스토리적으로 그 정도로 단계적으로 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된 소설들이나 스토리들은 다 그런 식의 얘기로 장치들이 다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나가는 거는 이제 욕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의 관점은 작가 관점에서 해피엔딩이 아니라 다시 맨 처음에 그 퀘션으로 돌아가서 주인공의 욕망이 실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가 해피엔딩이다. 가령 그 대표적인 예시로 그 혹시 귀궁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귀궁이라고 강철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고 하는데 그 처음에 이제 그 용이 되려다가 그 용이 되지 못하고 이제 그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가 이제 그 무당 캐릭터를 만나서 각종 귀신들을 퇴치를 하다가 그 결국에는 이제 좀 약간 스포일러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뭐 시나리오상으로는 해피 엔딩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스토리적으로는 나중에는 그 용으로 승천하려는 그거를 실현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무슨 말인지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6화 마지막에는 시나리오상으로는 그냥 작가 관점에서는 해피엔딩으로 그냥 어물쩡어물쩡 끝내긴 하지만 이 시나리오 그 네 줄이면 된다 작법에 따르면은 그, 그 모든 이야기는 그 욕망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의 엔딩이 해피엔딩이냐 아니냐는 그, 그 독자인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잔인하기 때문에 배드엔딩. 이게 아니라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복수의 화신이에요. 그러면은 주인공의 욕망은 처음부터 복수였기 때문에 복수를 달성해야지만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배드엔딩. 이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덜 따보면은 파생돼서 서브 캐릭터나 히로인, 빌런 등은 어디까지나 이제 철저히 부품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거에 관한 거가 좀 잘 돼 있는 부분이 뭐 왕자의 게임 이런 드라마기도 하죠. 뭐 뒤로 갈수록 시즌 5, 6, 7으로 갈수록 좀 약간 엉망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이 네 줄이면 된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일단 여기서 네, 제가 이제 일단 제 캐릭터를 맨 처음엔 페르소나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탐정 캐릭터니까 탐정 사무소를 이렇게 개업을 해가지고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류의 그 캐릭터로 300화짜리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해서 이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처음에 그래서 그곳의 시나리오 작법 요소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제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저 책에 따르면은 그 내러티브 진행의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여기 복사해서 그 여러분들한테도 질문해 볼게요. 상황이 뭐냐면은 주인공이 버스를 탔는데 누군가 테러를 해서 버스가 폭주한 채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중간에 내릴 방법이 없어 보여요. 시속 150km로 달리고 있는데 맨 땅에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망설이는 찰나에 젠장 이제는 뒷좌석에서도 불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다음 중에서 이 이야기가 내러티브상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점은 어디 일까요? 일단 제가 그 보고요. 객관식으로 예시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 하고 1, 2, 3, 4, 5번으로 자, 객관식으로 드릴 테니까, 일단, 시나리오상, 이 이야기가 시나리오상 이야기가 진행 시점은 어디서부터일까? 1, 2, 3, 4, 5번 중에 하나 고르셔서 채팅창에 쓰시면 됩니다. 1번, 주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주인공이 패닉에 빠져서 아직 주변을 둘러본다. 2번, 그나마 아직 패닉에 덜 빠진 건장한 주변 청년들이 어떻게든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려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3번, 뒷좌석에 있던 승객들이 버스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가지고 불을 피해서 앞좌석으로 피신해서 창문을 깨고 있다. 창문을 다 밖으로 깬데 성공했지만, 맨 땅에 뛰어내리기는 좀 그렇지. 4번 주인공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깥을 보니까 마침 폭주한 버스가 성수대교를 지나고 있다. 5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주인공이 살든 죽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버스가 마침 성수대교를 지나고 있으니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서 다리 밑에 한강물로 뛰어들면 0.1% 확률로 살지 않을까 하고 뛰어내기로 결심한다. 1, 2, 3, 4, 5번 중에 이 내러티브가 진행되는 시점은 어디일까요? 1, 2, 3, 4, 5번 중에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예, 앤드류님이 참 눈치가 빠르신데, 예, 정답은 이게 5번입니다. 이게 소설이나 이런 내가 웹툰이나 소설이나 이런 거를 나도 한번 써보겠다 그러니까 하신 분들은 이거는 알아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시나리오는 욕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모든 이 시나리오는 욕망에 관한 거고 그 욕망의 제일 대변인은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 내러티브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점은 당연히 주인공이 죽든 살든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뭐라도 해보자. 목숨 걸고 사보자. 쟤는 일본도를 갖고 있지만 난 식칼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도 그냥 이대로라면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발악이라도 해보자. 일단 뭐라도 해보자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내러티브가 진행이 된다. 주인공이 일단 죽든 살든 모가지가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뭐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장면이 안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곁가지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드라마를 볼 때나 혹은 내가 소설을 쓸 때나 할 때, 왜 이 드라마, 이게 빌드업이 너무 길어. 왜 노잼일까?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노잼이냐? 이거의 주인공이 자꾸 결심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3화에 걸쳐서 자꾸 여자 주인공 A와 여자 주인공 B 사이에 주인공이 간문을 보면서 썸 타면서 이 여자한테 갈까? 이제 저 여자한테 갈까? 간 보다가 이 여자도 좋은 것 같은데 저 여자도 좋은 것 같아. 이게 결심을 안 한 장면이 3화 이상 나오면서 질질 끌어요.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이 로맨스 장면만 나와요. 이건 뭡니까? 3화에 걸쳐서 그 예쁜 배우자를 가져다 놓고 로맨스 장면을 다채롭게 주겠다고 작가 나름대로는 연출을 한 거지만 스토리적으로는 주인공이 욕심을 안 부렸기 때문에 그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자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왜 이렇게 질질 끌어? 스토리가 노잼이네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은 조금 많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한 거죠. 정답은 무조건 5번이다. 그래서
주인 내러티브 진행의 기준은 실제로 주인공이 뭔가를 하기로 결심해서 내면들을 변화한 순간을 기준으로 어, 해야지 내러티브가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제가 이게 갈군 게 뭐냐면은 이제 그냥 300화짜리 그 삼정사무소에 관한 예시기 이거 웹툰은 내용을 할 건데 한 화 한 화 그냥 느리게 빌드업을 300화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매 1회차 1회차 내러티브 진행은 매 1회차 진행마다 요 정도 수준의 뭔가 욕망의 변화가 분명히 도망이 드러나는 그 템포를 기준으로 300화짜리를 구성을 해야 돼. 라고 한 게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철저하게 고 네 줄 시놉시스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설계를 해봐. 라고 했더니, 했는데, 이제 그 핵심적인 욕망은 뭐냐? 그 매일 일상에서 시시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해결해서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맨날 현실은 입에 풀칠하기 바빠요. 뭐 그래서 자칭 명탐정인데 말이 명탐정이지 그냥 그 동네에 그냥 못 받은 도 떼어드립니다. 수준의 그냥, 그, 어, 아무도 몰라주는 탐정이고, 그냥 알바를 해가지고 자기 사무소 렌트비를 메꾸는 수준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내가 언제 제임스 본드가 돼 하는 거에 관한 욕망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빠른 욕망의 템포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다시 말해서 300화 동안 주인공의 내면이 엄청 빠르게 많이 전개되는데 여전히 세계적으로 명탐 중에 한참 멀어 보이는 기준차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한 화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어. 이런 거를 매 화마다 보여주는 템포로 300화짜리를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제대로 된 이제 그 설계도를 토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300화짜리를 이제 크게 보면은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는 페이지 1을 난 곧 뜰 거야 시기 1회에서 60화 시기 그 다음에 160에서 120화 시기에는 편하게 뜨고 싶다. 그냥 좀 개고생하면서 뜨고 싶지는 않은 게 나을까? 편하게 뜨는 게 나을까라는 시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그냥 좀 큰 업체에 속해서 할 것이냐, 좀 개고생을 해서 하더라도 나 혼자 할 것이냐. 아니, 큰 사건이 왔을 때 그냥 이게 그냥 좀 많이 외면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갈 거냐, 아니면 진실을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길을 택할 거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욕망이 진행되는 덩어리들을 나눈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300화짜리가 페이지를 5개로 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그 10화짜리 아크 01, 아크 02 이런 식으로 블럭으로 이제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 300화짜리인데 페이지 300화인데 100화짜리인데 이 욕망에 관한 이야기 5단계로 욕망이 진화되는데 그게 페이지 1, 2, 3, 4, 5, 6 각 60화짜리로 짜리 블럭으로 설계가 되는 식으로 준 거고 그 다음에 저거를 다시 아크 01에서 아크 30 각 10화짜리 블럭으로 설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블럭마다 이제 소소하게 이렇게 그, 페이지 1에서 예를 들어서, 페이지 1이다. 그러면은 페이지 1에서 아크 01, 02, 03, 04, 05, 06. 이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욕망이 이 레벨이 0.5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0.7 정도가 될 거고, 7, 0.8. 좌절을 겪었으니까 0.1 이렇게 멘붕도 왔다가
다시 이대로는 안 되겠어. 0.3 이렇게 했다가 0.4 이런 식으로 이게 내용이 그 세부적으로 뭐 나눠지는 거를 이렇게 그 블럭을 이제 구성을 해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이 그거가 정리된 예시가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제 아크 개요랑 아크 두 번째 이렇게 문서입니다. 그래서 아크 02를 보면은 이제 그 300화짜리가 각 그 30개의 블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크 01, 02 이런 거는 각각 10회짜리 블럭이니까 이게 뭐 하나에 10개짜리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1에서 10화짜리가 들어가고 그다음 2에서는 11화에서 20화가 들어갈 거고 3에서는 31에서 40화가 갈 거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10화짜리에는 그 핵심인 테마는 약간 미니 욕망을 다루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건의 크기가 내 크기냐. 그냥 난 명탐정이 될 줄 알았더니 그냥 또 뒷집 할머니가 고양이 좀 찾아주세요. 앞집 학생이 저기요, 내 동생이 안 보여. 동생 좀 찾아주세요. 이런 사건이나 돌아가서 용돈이나 벌고 이래가지고 언제 명탐정인데, 요런 류의 얘기가, 처음에 한 10화에 걸친 블럭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까지 정리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 에피소드에 관한 프롬프트를 이제 하나씩 짜줘 하는 게 냉동 육수 블럭 녹이듯이 그때부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페이지 1에서 페이지 5, 6까지 이제 일단 해놓고 거기에서 다시 10화짜리 블럭 아크 01, 01, 아크 30 이렇게 10화짜리 블럭으로 나누면서 각 여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핵심 테마 주제가 대전제 주제가 하나 있고 여기에 주제가 하나 있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아크 01에서 에피소드 1을 뽑아줘. 에피소드 2를 뽑아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치킨 스탁 녹이듯이 굉장히 네로 전체 세계관 스토리 라인에 일관된 프롬프트가 다 뽑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300화짜리지만 이게 10화짜리 냉동 육수 블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1화부터 뭐 예를 들어서 121화에서 130화 블럭에는 무슨 조직의 잠입해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왜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은 그 블럭이 나올 타이밍은 요런 이유가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러티브 일관성이 훨씬 더잘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크 11이면은 보통 한 110, 이게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데 110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10화 정도가 되면은 내부 고발자도 등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스토리 라인이 전부 다 짜지게 됩니다. 이것도 왜 내부 고발자가 110화가 등장해야만 하느냐 그런 것도 이제 지금 10화 단위로 냉동 육수 상태로 각각 블럭을 얼려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탑다운으로 좁혀지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앨범을 하나씩 지금 저는 이제 에피소드 8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맨 처음에 에피소드 01에서 이게 1화부터 10화인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한 게 지금 1화에서 8화까지를 아까 오늘 것까지 해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두 개의 텍스트 파일을 주고 지금 내가 아크 01을 하고 있어. 01에서 1화 프롬프트를 뽑아줘. 아크 01에서 8화 프롬프트를 뽑아줘.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내가 요거를 그 앨범을 만들기 위한 에피소드 0호 앨범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뽑아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요런 식으로 뽑아주는데 이거를 이제 안티그래비티에서 이제 돌릴 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앨범 09 컨셉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중심 질문, 작은 사건만 하는 탐정은 루저인가? 이게 지금 냉동 육수 블럭 아크 01의 핵심 퀘스천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에 해당하는 그 퀘스천 에피소드에 구면서 여기, 지금 요 사건 자체는 3일 안에 뭐 전부 다 쇼부가 봐지는 템포로 다 진행이 되는 거를 15트랙에 걸쳐서 다 각각 진행이 되게, 그렇게 구조 앨범을 짜도록 프롬프트를 만든 건데, 그 프롬프트를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온 거를 지금 네가 요 내러티브 아크 개요랑 내러티브 아크 블럭 두 개를 다시 체크해가지고 이 전체 300화짜리 그 이 진행의 페이즈 1의 아크 01의 내러티브 일관성에 부합하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봐라고 한 다음에 부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오케이 앨범 만들어 보자고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의 예시가 바로 보자. 요런 제가 유튜브에 올린 이런 앨범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건 수첩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거. 따라라라라, 따라라따따따따따, 따따라따따, 따라라라라, 따라라따따따따따. 그래서 가령 이거는 맨 더 처음에 유수 아크 중년 01에 말이 달리는 애 드디어 간판을 건다. 01의 그 에피소드 0, 프로페서 플로우 01 탐정 사무소 이 블럭인데 도시 이거 패션을 핵심 건다. 내용은 거창한 여기 다 사건 안에 적혀 인상을 있어요. 좀 먹는 탐정 버그를 잡아. 화려한 사무소를 줄이 아닌 개업했는데 지루한 루틴이 범인을 오늘 감아. 커피 오픈했는데 현장 장부 하나 오늘 문 그리고 닫게 생겼어. 날카로운 그래서 펜 아무도 안 와. 사건 그래서 번호 트레인 기록원. 영영 이런 문을 트랙도 여는 실제로 있고 접촉. 가출한 고양이 이런 책상 위에 트랙도 먼지 실제로 한 있고요. 톨 없는 그게 명패 15개에 그리고 걸쳐 상처권 연쇄 살인마 있고 기격 역시 범죄 플라인드 경고대 제로 야간 기다림의 상상력의 패권 세상을 고양이 만드는 피색 망상 작전 그리고 달콤한 커피 짜고 동화들의 날리는 심심하니까 커피 함정 나오는 거 현실은 전화기만 이런 게 지금 다 15개짜리가 15화 15개 트랙에 걸쳐서 정리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다 구성이 되고 그 중간에 이것도 액트 1, 2, 3로 나눠서 15곡이니까 5곡까지가 액트 1이고 이게 액트 1 첫 번째 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곡 6에서 10번 트랙이 액트 2, 그 다음에 교수님 그 노래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예, 잠깐만 예. 예시로 다가 틀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트랙 리스트가 그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화짜리인데 3일에 걸쳐서 또 정리가 돼야 되고 1에서 5번 트랙이 그 1일차 액트 1, 그다음에 6에서 10번 트랙이 액트 2, 2일차 액트 2, 그다음에 그 액트 11의 트랙 11에서 15가 액트 3, 3일차 그런 식으로 모든 사건이 다 3일 안에 쇼부가 봐지게 다 그렇게 구성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은 제가 링크 드린 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프롬프트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는지를 차근차근 시간을 내서 읽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에피소드 1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다 그냥 요것만 읽어봐도 앨범 다 안 들어도 알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옆집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낯선 여자가 웃고 떠들길래 그냥 잠복근무교에 덮치길래 알고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선물을 뭘 고를지 몰라가지고 이 여자분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안 후배한테 내가 야, 스카프를 사주는 게 나을까 그냥 뭐 샤넬백을 사주는 게 나을까 불가리를 사주는 게 나을까 내가 네가 보기엔 뭐 사주는 게 낫니 이거 물어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굉장히 허무하죠. 약간 이런 류의 에피소드가 지금 15개에 걸쳐서 다 단계적으로 일어나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에피소드 1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에피소드 3 도둑은 그곳에 없었다 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보면은 이제 쿠폰 카페 사장님이 쿠폰이 자꾸 없어져요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유통기한이 지난 쿠폰을 알바생이 그냥 잘못 찍고 있었길래 그냥 그 전산 오류였습니다 하는 되게 허무한 결말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01 블럭이기 때문에 다 굉장히 일관되게 이딴 사소한 거 해결하려고 나 탐정됐니?
라는 일관된 미니 주제에 굉장히 부합하는 열화짜리로만 구성되도록 제가 지금 해놨습니다. 이제 02는 이제 뭐 다른 내용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사소한 사건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칠라. 라는 게 미니 주제 테마였다면은 이게 11화에서 20화에 나오겠죠. 그래서 뭐 11화에서 20화면은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 놓치려다가 굉장히 낭패 볼 뻔하다가 간신히 수습된 어찌어찌 수습한 유의 이야기가 10화에 걸쳐서 비슷하게 일관되게 나올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여기서 좀 예. 이렇게 한 번쯤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네네네. 이게 지금 이제 진행되는 내용들이 네.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아서 그러긴 한데 기존에도 이런 식의 어떤 시도나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 처음에는 일단 캐릭터를 설정을 했고요. 네. 캐릭터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죠.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근데 그 노래가 이제 노래를 이제 여러 걸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지금 한 그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하나로 이렇게 딱 그걸 다 앨범으로요. 예. 앨범으로 모아서 이게 뭐 그 에피소드 1, 2, 3, 4 이런 식으로 나눠 놨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에피소드마다 이제 곡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곡 네. 바탕에는 이런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 이걸 가사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이제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 라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원래 이제,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잘 아니,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요, 그거는 제가 다 독학으로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그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그 중요한 이거를 말씀 못 드릴 뻔했네요. 이제 참고로 이제 저거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곧바로 앨범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런 것도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페르소나 캐릭터를 제가 이렇게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그러면 지금 캐릭터의 컨셉은 그냥 단순히 탐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냥 오늘도 너무 욕심 부릴 뻔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면하면 안 되지, 이런 거를 특히 조금 더 성찰하는다고 이게 생각하는 데 특화된 메타인지 래퍼라는 특이한 컨셉으로 그 노래를 뽑는 컨셉을 다 맞춰 놔가지고 그 메타인지 래퍼라는 그 컨셉에 맞게 그 가사를 뽑는 에이전트를 다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의 예시가 지금 여기 프로페서 플로우 에이전트 마스터 이런 거를 보면은 여기서도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뭐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메탈인지 래퍼나 탐정 이런 거를 컨셉으로 이제 그 퍼포먼스 태그도 다 붙고 이런 거를 가지고 노래 딱 한 곡만 제대로 내 이 캐릭터 컨셉에 맞는지를 제가 일일이 한 20곡, 50곡 이상 써가지고 이 캐릭터 컨셉에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랩이면은 좀 가사도 좀 일관되게 뽑히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아. 라는 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각각 프롬프트를 뒷받침하는 걸 이거 좀 요거는 지금 약간 텍스트가 깨진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을 다 깎아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이제 추천 장르 이 캐릭터 탐정 캐릭터에 맞는 이제 장르는 어떤 게 있을까? 그것도 제가 일일이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제미나이에다가 GPT에다가 이 지금 탐정 느와르 뭐 메타인지래퍼 이런 컨셉인데 가사는 대충 요런 컨셉인데 이거에 맞는 장르 중에서 특이하면서 고속 랩을 하면서 그런 좀 특이한 좀 비트가 괜찮은 이런 거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장르 프롬프트를 7가지 정도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에서 그래서 저기 프롬프트
여기 프롬프트나 장르 조합 이런 거 있는 게 다 그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내 페르소나 캐릭터 설정. 두 번째 내 페르소나 캐릭터에 맞는 장르 노래 설정. 그다음에 이거를 그 장르 느낌이 내 페르소나 캐릭터 느낌에 맞나를 일일이 다 오가다로 직접 들어가면서 정리를 옵시디언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노래 가사 느낌이 내 페르소나 캐릭터에 맞나를 일일이 다 오가다로 직접 들어가면서 정리. 이것도 당연히 옵시디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 1부랑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제 에이전트로 만들어 놓습니다. 제작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내 페르소나 캐릭터로 만들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은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이제 300화짜리 스토리로 이제 했는데 일단 탐정 컨셉이고 아 이제 오늘 개업했는데 오늘 네, 이렇게 하루하루 착실히 사건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명탐정돼 이런 스토리를 라인이 나오는 스토리 라인을 뽑는 게 생각보다 간단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탐정 캐릭터 프로페서 플로우라는 캐릭터는 제 분신이나 다름없는 캐릭터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결해가지고 언제 명탐정돼 이거를 제 스스로의 밖에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고 언제 밀론 머스크 같은 부자 돼 언제 유명해져 이런 퀘션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리는 그 작가 자신의 욕망을 기반으로 할수록 훨씬 더 진솔하고 내 스스로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저런 스토리 라인을 나오는 거는 그 이런 식으로 하루 사소한 사건 해결해서 언제 유명한 명창정생이 이런 퀘션을 나온 게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이런 제 욕망에 관련된 캐릭터니까. 이게 남의 욕망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가 아니라 내 욕망의 를 베이스로 한 캐릭터와 스토리 라인일수록 훨씬 더 쉽게 뽑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가 이미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거고요. 이게 다 전제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안티그래비티에서 이렇게 앨범 단위로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하나씩 뽑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일단 결론은 이렇게 300화짜리지만 이제 사실 앨범 만드는 거는 이제 실제 앨범 제작은 아크 01 또는 뭐 05, 10 이런 등 10개, 10개 에피소드 행동 블럭 중 하나의 프롬프트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안티그래비티로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 페르소나 캐릭터 작곡 에이전트로 냉동 블럭을 녹인 앨범 제작 프롬프트를 콩으로 돌려서 이렇게 지금 트랙 1, 트랙 2, 뭐 트랙 3 이렇게 다 한 번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확인하는 거는 이제 장르 프롬프트가 다 있는지 이게 지금 한 번에 다 뽑았는데 장르 프롬프트가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이렇게 그 따로 있는데 여기 중에서만 골라라고 제가 에이전트 해놨는데 이게 예, 어, 야,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야지 왜 네가 이렇게 해? 다 이거 여기 장르 프롬프트 이거 보고 수정을 해봐라고만 갈구면은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 가사 분량이 맞는지 그 두 개만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호로 와서 그 다음부터는 한두 곡 정도 뽑아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그대로 이제 15번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앨범을 뽑은 다음에 그거를 다 다운받아서 안티그래비티로 앨범 이미지를 5개, 15개를 통으로 뽑든가 혹은 이제 노트북 LM에서도 각 노래에 맞는 앨범 커버를 한 번에 다 뽑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 LM에서 안티그래비티가 오늘 좀 말썽이어가지고 앨범을 뽑은 다음에 지금 내가 앨범 가사랑 노래를 뽑았는데 그거에 맞는 그 이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통으로 그려줘라고 했더니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 음, 네, 이렇게 앨범과 캐릭터와 그 캐릭터를 넣어놓고 이제 여기 슬라이드 프롬프트는 이제 요렇게 첨부한 파일 내용으로 쓴 내러티브 앨범을 만들었는데 여기 프로페서 플로 PNG의 모습을 보고 이 각 트랙에 맞는 앨범 커버 이미지를 이 이미지 캐릭터 모습과 그림체 하풍을 유지한 채로 각각 그려주는데 1번 트랙부터 순서대로 이미 이미지를 각 슬라이드당 한 장씩 그리면서 설명 없이 각 슬라이드에는 이미지만 각 노래 가사 내용 내러티브에 맞는 이미지만 각각 그려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방에 다 트랙 이미지를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삑사리가 나오는 게 있긴 해요. 이제 실사가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미나이로 고치거나 또는 뭐 GPT로 글자 없이 다시 그려달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갈궈서 그 한두 장을 다시 뽑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다 뽑은 다음에 MP3로 다운을 다 받아서 저는 이제 필모라로 동영상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모라에다가 트랙을 다 얹어 놓고 이렇게 이미지를 순서대로 다 붙여놓은 다음에 동영상으로 내보내서 이거를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하면 하고 지금 안티그레이티에서 내가 앨범 만들었는데 요거 형식에 맞춰가지고 이번 에피소드에 요약본을 써줘 한 다음에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고 업로드 하면은 끝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디스트로키드 이건 뭐냐면은 스포티파이 for Artist 가 있는데 여기 스포티파이에다가 앨범을 등록을 하려면은 여기 스포티파이 for 아티스트라는 걸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티스트 계정을 만들고 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중간에 몇 가지 추천하는 게 페이지가 뜹니다. 이제 디스트로키드라고 뜨는데 저의 이 디스트로키드라는 거를 하면은 이제 유료가 한 달에 6불인가 하는 거를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6불인가 하는 거를 이제 가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가입을 해놓으면은 여기를 통해서 앨범을 발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 발매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를 쭉 해보면 되고요.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잠깐 로그인해서 보여드리면 33.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앨범을 이제 등록을 한 것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플랫폼을 되게 다양한 곳에 그 퍼블리싱 하셨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아서 그냥 다 등록하면은 한 번에 여러 개 다 알아서 한 번에 다 해주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귀찮은 거라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음원 업로드 해가지고 다 15곡이니까 15 한다. 그러면은 기존 발매된 곡 앨범인가요? 아니요. 등록이 돼 처음에 등록이 된 아티스트인가요? 맨 처음에 올린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으면 뭐 아니요 이렇게 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뜰 거고 발매인 온리고 코리안 앨범 표지는 그냥 그 네모나게 나노 바나나나 뭐 GPT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리면 되고 앨범 제목 올리고 트랙 앨범 적고 여기다가 오디오 하고 이런 거를 참고로 이제 그 한 노래 단위로 다 일일이 노가다를 해야 돼요. 그거 지금 15곡이면은 그 여기에 1번 노래 제목 쓰고 여기다가 그 오디오 올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창현 안 이런 식으로 해서 copy this song writers to all track on this 앨범 이거를 다 누르면은 여기 폼 양식에다가 15간이 다 복사가 되고 그다음 그 상태에서 트랙 2번 제목 쓰고 올리고 그다음에 예, 트랙 3번 제목 쓰고 올리고 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익스플레이 리릭스라는 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이걸 설정을 안 바꾸면은 19세 노래로 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돼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그걸 트랙마다 각각 전부 다 일일이 다 한 다음에 밑에 가가지고, 지금 선택은 할 필요가 없고, 넘어가서 컨티뉴 해서 네 위에 다 올렸는지 확인해 보고 중요 팍스 체크한 다음에 올리면은 끝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앨범을 발매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까지가 다 되는데 아직은 뭐 앨범을 올린 게 그게 얼마 안 돼서 뭐 수익이 딱히 뭐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는데 좀 공장처럼 많이 이런 식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량으로 승부를 봐야겠죠. 뭐 앨범이 뭐 100개, 200개 정도는 안 될 거고 그냥 한 1000개, 뭐 2000개 정도 올려본다. 이 정도는 해봐야 뭐 만 원이든 뭐 15만 원이든 뭐 벌든가 말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다시 다시 말씀드리면 1번 내 캐릭터를 만들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캐릭터를 만들어서 내 캐릭터에 맞는 장르와 노래를 일일이 한 땀 한 땀 다 테스트를 해보고 옵시디언 같은 게 정리를 해서 에이전트로 제작을 해놓은 다음에 이미지도 캐릭터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서 스토리 라인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중에 그 10화 단위로 이제 냉동 블럭을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 그 내러티브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 상태에서 그각 냉동 블럭을 해동만 하면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일 하나씩 이 내러티브 냉동 블럭을 하나씩 녹여가지고 이게 오늘은 이거 10분의 1 조각 앨범 만들자.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번은 10분의 1 조각을 또 앨범 만들자. 요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이제 스토리 내러티브 엔지니어링 앨범 제작의 원리를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DK님이 어떤 이야기신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간략하기가. 네, 굉장히 간략하게라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거를 봐드려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일일이 봐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이게 말씀드려도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네 줄이면 된다. 저거 책을 읽어보고 저거에 맞게 스토리를 구성하려면 어떤 식으로 스토리 엔지니어링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일단 그 전제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읽고 이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뭐 독서 토론을 하든 누구한테 저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든 해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 좀 전제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좀 해봐야 될 것들도 많고요. 나는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 캐릭터에 이 장르는 어울릴까요? 라든가 그거는 이제 본인이 들어서 감이 오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들려줘도 보고 그런 것들도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하나하나 직접 해봐야지만 그게 정확하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 일단은,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실 지금 오늘 하신 거는 제가 10%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근데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되게 그 경이로운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봤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 네, 네, 이게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해보시면은 이게 그 실제 작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 보통 이제 저희가 소설을 쓴다 그러면은 그냥 그 내가 무슨 톨스토이라든가 뭐 셰익스피어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가 그 소설의 신이 빙의해가지고 종이에다가 막 미친 듯이 휘갈겨가지고 3일 밤새워가지고 100페이지를 완성했어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거를 소설을 쓰거나 이거를 하는 입장이 되면은 그게 아니고 AI 에이전트 만들듯이 무조건 극티식으로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소설이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뭐 의외로 되게 알게 됩니다. 창작이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쓰면 될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거를 해보면 해볼수록 알게 됩니다. 소설도 사실은 에이전트나 스킬스를 깎는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만 이제 느끼신다고 해도 제가 전달 드린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기서 좀만 더 나아가면은 뭐 다시 뮤지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저기서 좀 더 깎으면은 뭐 오페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저거를 좀 바꾸면은 기획 뭐 어떤 행사 기획할 때도 되게 유용할 것 같기도. 왜냐면 행사 기획도 그런 욕망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욕망을 이렇게 이루어줄 것인가. 그래서 그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 어떤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어떤 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그 참가자가 어떤 것을 이렇게 딱 그 가져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되게 고려하는데 아니 그래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보여주신 것들을 잘 깎으면은 네, 강보성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깎기만 한다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이디어를 주신 것만으로도 저 되게 감사했습니다. 예, 브라이언 님이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그 에이전트든 이제 그 스토리 엔지니어링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토리, 내 그 맥락, 내 노트, 나의 철학 체계, 그게 있기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이렇게들 프롬프트를 갈구든 저렇게 프롬프트를 갈구든 이게 해결되는 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은 금방 해결이 이게 억지로라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내 스토리나 내 맥락이 평소에 내가 스스로 고민하는 게 맞냐? 그게 돼 있어야지만 저 작업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이제 내가 누구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냐? 나도 모르는 나에 관한 어두운 부분은 그 달의 이면 같은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를 평소에도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을 적어보고 그런 게 많이 있어야지만 저렇게 파워포인트 시리즈로 만들든 소설 시리즈로 만들든 그런 게 많, 많은 거고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봐서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쓸 수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실 정확하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그래서 뭘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그렇죠. 심지어 잘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설명할 수 있다.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뭔가 꾸준히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은 뭐 굳이 제가 보여드린 형태는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재미있는 음, 형태로 또 뭐 파워포인트든 뭐 인포그래픽이든 네, 아니면 뭐 웹사이트든 뭔가 재미있는 게 충분히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브라이언 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최현 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나를 어떻게 한번 써볼 것인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뭘 좋아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되게 멘붕이 오더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립된 게 없으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와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 그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안창현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걸로 나아가면 더 좋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예. 제가 감히 막 따라갈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은 이 브라이언님 또 좋은 영상 네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굳이 제가 하는 형태로 따라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예, 결국 뭐 핵심은 이제 나에 대한 맥락을 어떻게 최대한 많이 적어볼, 다각도로 적어볼 것인가 하는 부분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어디나 이렇게 뭐 무협지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극단은 항상 극단끼리 다 통한다라고 하는데 그 뭐 이렇게 뭐 구현 교수님이나 뭐 안창현 교수님이나 이렇게 이게 여러 뭐 디킨이면은 여러 브라이님이나 이렇게 고수님들을 여기서 더베르톡에서 만나다 보면 일단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참 많으시고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탐구해 나가시고 또 그거를 자기가 이제 활동하는 영역에서 잘 활동하는 영역과 잘 연결돼 보시고 AI도 좀 그렇게 또 이렇게 활용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참 인생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그런 것들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뭐 3부작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라든 좀 다들 도움들이 많이 되셨나요? 아, 책 제목이요. 책 제목 네 줄이면 된다입니다. 네. 저희 제가 어, 네. 3부작 진짜 끝났고, 더베러 톡창에다가 여러분들 후기 같이 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도 궁금하신 것 같으시고, 어떤 느낌들이 들으셨는지, 네, 더베러 톡창에다가 같이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저로 사실 되게 요즘에는 되게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폭탄을 맞은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안창현 교수님을 모셔놓고 이제 뭐 사실 우리가 거창한 거죠. 거창한 걸 원하는데 그래서 저 벤또 프롬프트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벤또 프롬프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벤또 그런 PPT를 만드는 프롬프트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막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하잖아요. 아, 그거를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요. 처음에는 이제 노트북 LM에서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그냥 뽑는 거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처음엔, 이거부터 보여드려야겠구나. 몇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채팅창에 더베로 채팅창에도 공유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뭐 스카이워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프가 헤비하게 들어온 거를 나름 뽑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런 거를 뽑을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해서 프롬프트를 깎아서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요렇게 넣으면은 이제 프롬프트 파워포인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감마에다가 넣어보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어, 해서 지금 화면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안티그래프티 보였어요. 네네.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돌리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감마도 요렇게 스카이워크나 이런 것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이 정도로 슬라이드 하나당 요렇게 구겨 넣어가지고 하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게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글자는 좀 적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라고 돼 있는 스타일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노트북 LM에다가 역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유튜브 링크 같은 걸 한번 더 돌려봤더니 이거보다 뭔가 미묘하게 더 체계적으로 이게 박스 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프롬프트를 이거를 다시 그 노트북 LM에다가 넣고 돌려봤더니 굉장히 좀 더 세련되게 나오길래 제가 제미나이나 이런 거에 대해 붙잡고 물어봤어요. 요런 식으로 굉장히 좀 뭔가 박스 쳐져서 나오는데 이게 그 레이아웃이 그 텍스트가 이거보다 더 심하게 많은데도 한 번도 안 깨지는데 텍스트가 굉장히 더 빽빽하게 들어가더라. 이런 식의 디자인을 뭐라고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제미나이가 말해준 게 벤토 그리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일본 도시락 그 벤토. 맞아. 일본 도시락 벤토에 뭐 돈가스도 들어가고 계란말이도 들어가고 김도 들어가고 장아찌도 들어가고 별별 게 꽉꽉 차서 들어가고 질소 그런 거 없이 꽉꽉 차서 들어가는데 그 안 터지게 해주지. 그래서 그 벤토 도시락이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제야 들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구글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놀러 갔다가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도시락 그냥 먹으면서 일본 도시락이 이렇게 반찬을 담아준 게 감동인데 이게 박스 쳐져서 안 터지네? 그러면 이거를 디자인에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그 노트북 LM에다가 이런 식으로 돌려봐서 몇 번 해놨더니 이거보다 더 좀 시리어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이제 다시 PDF를 다운 받아가지고 제가 노트북 그 제미나이 이 프로를 가지고 이제 그 코딩을 하나하나 해봤어요.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노트북 LM이 굉장히 그 파워포인트를 잘 주는데 이게 지금 보자. 파워포인트가 0.01 인덱스. 그러니까 노트북 LM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요런 거랑 그러니까 처음에 요런 거랑 똑같이 만들어 줘라고 하는 거를 그 노트북 LM에 나온 거를 똑같이 이렇게 코딩 해줘라고 무식하게 한 땀 한 땀 그대로 노트북 LM에 나온 거를 지금 3번 슬라이드 요거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랑 똑같이 코딩해줘 똑같이 코딩해줘 이런 거를 무식한 짓을 갖다가 N번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태까지 내가 코딩한 HTML인데 이거 거꾸로 이거를 원샷에서 블라인드로 만들려면 어떤 프롬프트를 깎아야 되니? 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다시 이 블라인드부터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거를 반복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이거는 1920, 1080이 아니라 1200에 700, 1200에 72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1900에 1080은 이거보다 디멘션이 조금 더 큰 사이즈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게 스케일업 되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이제 깎아서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보고 해서 깎은 게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920, 1080으로 스케일업 해가지고 예시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이런 그래프 템플릿이 이 24개가 있고 텍스트 템플릿이 24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GPT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래프 template을 만들려면은 그래프 템플릿을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만들려면 어떤 종류의 그래프 템플릿이 들어가야 되니 이것도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노가다를 깎은 다음에 그거를 역으로 이제 거꾸로 원샷으로 하려면은 어떤 그 지식 베이스가 필요하니를 가지고 역으로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어디냐 지금 거를 네, 요런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한 게 이제 거꾸로 재미나이 재무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게 이제 요런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저런 거를 그냥 공유 드리거나 하기는 거는 쉬운데 저는 저런 거를 만드는 거는 사실 뭐 AI가 버전업이 되면은 저거보다 더 세련되게 금방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저거를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무식하게 그냥
굳이 노트북 LM에서 준 거를 굳이 무식하게 코딩으로 똑같이 만들어 보자 하는 무식하게 하는 짓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한 단계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고민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직접 해보는 한번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음. 이렇게 프롬프트를 받으면 그냥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놓으면은, 왜냐면은 지금 안창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뭐 노트북 LM이나 어디서 이렇게 뭐 이렇게 HTML 코드를 줬어. 사실 그거를 혹은 뭐 딴 걸 어떤 템플릿을 줬는데 그거를 어떤 뭐 코드로 바꿔서 그걸 다시 또 뭐 프롬프트로 바꿔서 내가 뭘 만들든지 그것과 유사하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걸 결과물을 원한다. 사실 거기까지 이렇게 그 사고의 흐름이 이어지질 않거든요. 최소한 저는 거기까지 사고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배우고 싶은 점이고, 네, 와 받아서 쓰신다고 그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좀 여러 명 계신다면은, 왜냐면 제가 하고 싶다 저 혼자서 수업을 듣기에는 제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모아서, 네, 좀 이렇게 유의미하게 좀, 네, 좀 일단 유의미한 재미나의 시간을 재미 가지면 좋겠고요. 링크는 제가 네. 그 압축 파일 패키지에도 드린 게 있을 거니까요. 거기에서 일단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어쩌다 보니 순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참 다양한 도구들도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보기도 하고 다양한 사고 과정도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최근에 세 번이나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부어주신 안창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50분 넘게 참석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톡상에 남겨주실 거죠? 네. 어땠는지 남겨주셔야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교수님이 네, 또 준비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또 계획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톡창에 뾰로롱 가셔가지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더베라 톡방에 좀 후기 남겨주시고, 어쨌든 그 긴 세 번의 긴 그런 강의 뭐 이렇게 나눔 제 준비해 주신 안창희 교수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거 잘 편집해서, 이번엔 정말 잘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집해 주실 우리 앤드류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유, 너무 네, 쉬운 일이 고생이십니다. 아니에요, 사실. 진짜. 네. 네, 빨리 올려라.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정말 좋은 기회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번 더베르톡도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음번 더베르톡도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과 종료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